비가 내리는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갑자기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다. 숲으로 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내 가슴이 터질 듯이 요동쳤고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나는 아직 그녀의 이름을 모른 채 그 손의 온기에 이끌려 일어섰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이 낯선 여자가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다. 나는 지은 28살의 평범한 회사원.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산바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코드를 짜다 지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상. 가족은 제주도에서 살고 나는 서울로 올라와 홀로 지내는 몸. 부모님은 여전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전화로 재촉하시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숨긴 채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산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조용한 폭풍 속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의심. 모든 게 나를 옥죄어 오는 기분이었다. 그 오후,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근처의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그곳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드문 휴식처. 나는 헤드폰을 끼고 좋아하는 K-인디 밴드의 노래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라는 가사가 반복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이슬비처럼, 하지만 곧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도 없이 비를 피하려 애썼지만 이미 젖어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 우산을 들고 공원 길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긴 코트 차림에 어깨에 메인 작은 배낭.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살짝 웅크러졌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망설임 없이 다가와 우산을 내밀었다. 비 맞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의 제주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남부 출신인가? 나는 고맙다고 중얼거리며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은 깊고 피부는 비에 젖어 더 투명해 보였다. 25쯤 되어 보이는 나와 비슷한 나이. 여기 자주 오세요. 내가 먼저 물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수아예요. 제주에서 올라왔어요. 서울은 처음인데 이 공원이 제게는 숲 같아요. 숲. 서울 한복판의 공원이 숲이라니. 그녀의 말투는 시적이었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비를 피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아는 제주에서 자랐다고 했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라며 자연을 사랑하게 됐다고. 서울로 온 건 한 달 전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사진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단다. 그녀의 눈빛은 자유로웠고 그 자유가 나를 부러움으로 물들였다. 비가 그친 후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다. 수아는 주변의 나무와 꽃을 가리키며 이름을 불렀다. 이건 단풍나무예요. 가을에 이렇게 예쁘죠? 제주 숲에서도 봤어요. 그녀의 손짓은 부드럽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평소에 이런 대화를 잘 나누지 않는 사람이다. 회사 동료들과는 커피숍에서 가벼운 잡담, 친구들과는 술자리에서 웃음. 하지만 수아와는 달랐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서울은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 소리가 너무 커서 가끔 숨이 막혀올 내가 불평하듯 말하자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럼 숲으로 가요? 진짜 숲으로. 거기서라면 모든 소리가 사라질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숲으로.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초대하는 듯 했다. 우리는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수아의 번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상한 설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코드가 엉키고 상사의 지적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머릿속은 수아로 가득했다. 퇴근 후,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공원에서 다시 만나요. 그녀의 답은 빨랐다. 좋아요. 이번엔 우산 챙기세요. 우리는 다시 올림픽 공원에서 만났다. 이번엔 맑은 날씨. 수아는 작은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왔다. 제주 과일이에요. 귤이요. 그녀가 내민 귤을 까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아는 제주에서의 어린 시절을 들려줬다. 할머니의 한옥집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자란 이야기.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시셨어요.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 사람처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삶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항상 속아온 기분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매일 이어졌다. 공원 벤치가 우리의 비밀 장소가 됐다. 수아는 사진기를 들고 나를 찍었다. 지은 씨 미소가 예뻐요. 서울 사람치고는 부드러워요. 그녀의 카메라 렌즈 너머로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봤다. 평소에 피곤한 얼굴이 아닌 웃는 나. 우리는 K-드라마를 이야기하고 BTS 콘서트 소식을 나누고 한국의 가을 축제를 꿈꿨다. 수아는 추석에 제주로 내려간다고 했다. 지은 씨도 오세요. 숲으로 데려갈게요. 그 제안에 내 심장이 뛰었다. 숲 그 단어가 이제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됐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공원 호수 옆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수아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지은 씨, 나의 당신이 좋아요. 그녀의 고백은 직설적이었고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서울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사랑을 만났다. 진짜 사랑을. 수아와의 만남이 내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공원에서 봐요. 나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을 길게 보냈다. 평소에 헐거운 청바지 대신 예쁜 블라우스를 입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지은 씨, 요즘 피부가 좋아졌네 라고 놀릴 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수아 덕분이었다. 우리는 공원 너머로 데이트를 확장했다. 한강으로 갔고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쐬었다. 수아는 제주 사투리로 기 강물, 제주 바다 같아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다니 서울의 강은 더 차가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었다. 뜨끈한 호떡과 김밥. 수아는 한국 음식은 감정을 먹는 것 같아요. 매운 게 화풀이고 달콤한 게 위로예요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랑도 그런 식이었다. 매운 날도 달콤한 날도. 추석이 다가오자 수아의 제안이 현실이 됐다. 정말 제주로 갈래요? 할머니 집에서 지내요. 나는 망설였다. 가족에게는 서울 회사 일로 핑계를 대야 했고 부모님의 추석 모임도 피해야 했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을 보니 포기할 수 없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우리는 제주로 날아갔다. 공항에서 내린 순간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아의 손을 잡고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한라산 쪽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지붕에 기와가 앉아있고 마당에 감귤 나무가 서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수아야, 친구 데려왔구나 라고 웃으며 맞아주셨다.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나는 긴장했다. 수아와의 관계를 숨겨야 했으니까? 저녁에 우리는 송편을 빚었다. 손에 반죽이 묻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지은 씨, 손재주 없네.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면 뭐든 재미있지 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눈치채신 걸까? 밤이 되자 수아는 나를 데리고 숲으로 갔다. 한라산 기슭의 작은 오솔길.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풀냄새가 진동했다. 여기야. 내가 말한 숲이 수아가 속삭였다. 우리는 나무에 기대 앉아 별을 봤다. 제주 하늘은 서울과 달랐다. 별이 쏟아지는 듯 했다. 수아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우리는 키스했다. 깊고 길게. 숲의 속삭임이 우리를 감쌌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낮에는 감귤밭에서 과일을 따 먹었다. 수아는 카메라로 나를 찍었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 제주 민속촌을 방문해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한복 차림의 수아는 더 아름다웠다.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에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스쳤다. 서울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게 깨질까 봐.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데이트를 했다. 수아의 방은 사진으로 가득했다. 제주숲, 서울공원, 그리고 이제는 우리 둘이, 우리는 케이팝을 들으며 춤을 추고 드라마를 보며 울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우리의 사랑도 국경을 넘어선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내 성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사가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고 나는 개인 사정지라고 얼버무렸다. 친구 지민이는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캐묻는 통에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 없어. 수아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가족에게 털어놓고 싶어졌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논란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결혼해서 손주 봐야지 라는 말씀? 수아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제주 할머니는 이해해 주시겠지만 서울 가족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함께 이겨내자라고 다짐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는 첫 크리스마스를 계획했다. 남산타워로 가서 불빛을 보며 락커의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다. 이 자물쇠처럼 우리 영원히 수아가 적힌 쪽지.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부드러운 시트 위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됐다. 수아의 손길은 숲처럼 따뜻했고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사랑해, 지은아.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잊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해가 밝자 수아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왔다. 언제 올 거야? 기다려. 발신자는 민준. 남자 이름. 나는 우연히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아야, 이게 누구야? 내가 물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그냥 옛 친구.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이었다. 나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숲으로의 초대가 이제는 나를 삼킬 어둠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메시지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수아를 믿고 싶었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다. 제주에서의 그 밤들, 남산의 자물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했다. 나는 몰래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인스타그램에 민준이라는 태그가 있었다. 옛 사진들. 수아가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 제주 친구라고 적힌 캡션. 제주. 그녀의 고향에서? 나는 참으려 애썼다. 수아야, 나 요즘 피곤해 라고 말하며 피했다. 하지만 수아는 눈치챘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우리 사이에 문제 생긴 것 같아. 공원 벤치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아니,
그냥 회사 스트레스라고 거짓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어색하게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술을 마셨다. 소맥 한 캔 한국식으로 혼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공원에서 만난 수아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오늘은 산책할까? 우리는 호수를 따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 공원. 수아야, 민준 씨가 누구야? 내가 물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핸드폰 이야기를 했다. 수아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민준이는 내 전 여자친구의 오빠야? 제주에서 나랑 가까웠어. 하지만 그건 과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전 여자친구. 수아의 과거에 레즈비언 연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는 안도와 함께 질투가 솟았다. 왜 숨겼어? 말하기 어려웠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두려웠어. 그날 우리는 더 깊이 대화를 나눴다. 수아의 과거. 제주에서 만난 첫사랑, 그 여자와의 이별.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나도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너 만나고 나서 용기가 생겼어. 그 대화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나도 부모님과의 갈등을 털어놨다. 엄마가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으실 때마다 숨이 막혀 수아는 내 손을 꼭 쥐었다. 함께 가자. 내 가족한테 말할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대신 우리는 작은 약속을 했다. 매주 일요일 공원에서 수비하기 시간을 가질 거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우리는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봄은 로맨틱하다. 분홍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우리는 그 아래서 사진을 찍었다. 수아의 카메라는 이제 우리 추억으로 가득 찼다. 이 사진들 나중에 책으로 내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 사랑의 앨범.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내 친구 지민이가 우연히 우리를 봤다. 공원에서 손잡고 있는 우리. 지민이는 다음 날 전화했다. 지은아, 수아 씨랑. 무슨 사이야? 손잡고 있더라. 나는 당황했다. 그냥 친해. 하지만 지민이는 직설적이었다. 나 알아. 너 레즈비언이잖아. 솔직히 말해 지민이는 내 유일한 비밀 친구였다. 대학 시절부터 내 성향을 알던 유일한 사람. 수아 씨도. 와, 로맨틱하네. 축하해. 그녀의 반응은 예상외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조심해. 한국에서 쉽지 않아. 지민이의 말은 옳았다. 곧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데이트 사진을 찍어 공유한 모양이었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개인 생활은 존중하지만 회사 이미지. 그의 말은 명확했다. 해고 위기. 나는 울면서 집으로 왔다. 수아가 안아주며 내 탓이야. 내가 너무 대담했어.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했다. 우리 탓이 아니야? 세상의 탓.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공원 대신 수아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의 카페는 홍대 근처, 빈티지한 곳, 커피 향과 재즈 음악. 여기서라면 안전해. 수아가 말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미래를 꿈꿨다. 제주로 내려가서 작은 카페 열까? 수몇 회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부모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요즘 소문 들었어. 이상한 관계라며. 누가 말한 걸까? 지민이. 아니,
회사 쪽 일터. 부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집으로 와 제대로 이야기하자. 나는 제주행을 미뤘다. 수아와 함께 가자.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 공항에서 내린 순간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서울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할머니가 연락한 모양. 긴장된 만남. 식탁에 앉아 부모님은 수아 씨는 그냥 친구지? 라고 물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수아가 먼저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는 연인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이런 미친 소리. 엄마는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되잖아.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반응. 전통, 체면, 미래. 수아는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기혼. 아니, 헤어져. 라고 소리쳤다. 나는 울며 사랑해요. 이게 나예요. 라고 외쳤다.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집마당에서 앉아 별을 봤다. 미안해, 지은아. 수아가 말했다. 나는 내 덕에 용기 냈어. 라고 했다. 가족과의 대립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은 결국 제주를 떠났지만 생각해봐야 후회할 거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다.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아직 비상한 존재. 뉴스에서 LGBTQ 권리 시위가 나오지만 현실은 느리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로했다. 사랑은 자연이야. 숲처럼 뿌리 깊게. 할머니의 말은 제주 토속 신앙처럼 따뜻했다. 우리는 며칠 더 머물며 치유했다. 한라산 등반. 정상에서 본 풍경은 압도적이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여. 수아가 말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내려왔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새로운 직장을 찾으며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수아의 카페에서 일했다. 바리스타가 된 나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지은 씨, 미소가 밝아졌어. 수아가 속삭였다. 우리의 일상은 안정됐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어느 날 카페에 민준이 나타났다. 키 크고 제주 사투리가 강한 남자. 수아야, 오랜만.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 오빠, 왜 왔어? 민준은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수아의 전 여자친구, 혜진. 혜진이가 수아를 아직 잊지 못해. 너 때문에 헤어졌다고. 수아는 그건 끝났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제주로 돌아와. 가족들이 기다려. 라고 했다. 그는 수아의 가족을 대변하는 듯 했다. 보수적인 제주 마을,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는? 나는 질투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수아야, 진짜 끝난 거 맞아? 집으로 돌아와 물었다. 그녀는 울며 혜진이는 과거. 너만 사랑해. 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안겼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 우리는 한강에서 피서를 즐겼. 수영복 차림으로 물놀이. 수아의 피부가 햇살에 반짝였다. 지은아, 내 몸 예뻐.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부끄러워했다. 한국 여자들은 몸매에 민감하지만 우리에겐 자유였다. 밤에는 불꽃놀이 축제. 하늘에 피는 불꽃 아래 우리는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균열이 생겼다. 지민이가 소개한 LGBTQ 모임에 갔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레즈비언 커플 환영. 포스터에 적힌 글. 그곳에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 반대? 나도 그래? 직장 해고? 공감, 이야기 나누며 우리는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수아는 불편해했다. 이런 모임, 나랑 안 맞아. 숲이 더 좋아. 그녀의 말에 나는 돼? 라고 물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숨 막혀. 수아의 트라우마.
과거 혜진과의 이별 후 PTSD처럼. 그 모임에서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해리. 밝고 활동적인 레즈비언. 지은 씨, 수아 씨랑 잘 어울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해리와의 대화는 수아와 달랐다. 사회운동, 페미니즘.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살기 위해 싸워야 해 해리의 열정에 나는 끌렸다. 수아는 질투했다. 요즘 해리랑만 만나?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다. 가을이 다시 왔다. 올림픽 공원, 우리 만난 곳, 우리는 벤치에 앉아 추억을 나눴다. 한 해가 지난 날 수아가 말했다. 나는 더 사랑해 라고 했다. 하지만 민준의 전화가 왔다. 수아야, 혜진이가 아파. 와봐. 수아는 망설였다. 가지마. 내가 말했다. 가야 해. 마무리 지어야. 그녀가 떠난 제주행. 나는 혼자 공원에 남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아의 부재는 길었다. 일주일, 메시지는 짧아졌다. 잘 있어? 생각해. 나는 불안에 잠 못 이루었다. 해리에게 털어놨다. 수아가 돌아올까? 해리는 믿어. 하지만 내 삶도 살아. 그녀의 위로에 우리는 가까워졌다. 카페에서 키스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미안, 수아가 있어? 수아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마중 나간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혜진이 마무리 지었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라져 있었다. 피곤하고 멀어진. 제주 가족들이 나를 포기했어. 너랑 살기 힘들다고.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럼 우리? 생각 중이야.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잤다. 수아의 변화는 명백했다.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졌다. 공원 데이트는 줄었고 카페 일도 피곤해 보였다. 제주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과 혜진의 그림자. 그리고 가족의 압박. 한국의 전통 가족은 사랑보다 혈연을 우선한다. 수아의 마을은 더 보수적. 숲으로 가자.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이번엔 진짜 숲으로. 강원도. 우리는 주말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소백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우리는 손을 잡았다. 나무 냄새, 흙내음. 여기서라면 모든 게 잊혀. 수아가 말했다. 정상에서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피웠다. 불꽃이 춤추는 가운데 그녀가 털어놨다. 혜진이가 자살 시도했어? 내 탓이라고. 충격. 왜? 우리 이별 후 우울증.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나 때문에. 또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극복하자. 하지만 수아는 다니? 나 혼자 감당해야 해 라고 했다. 그 여행은 로맨틱했지만 이별의 예감이 스쳤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해리와 더 자주 만났다. 수아 씨랑 문제? 해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 그녀의 손길은 위로였다. 우리는 키스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외로움이 컸다. 수아가 알게 됐다. 내 핸드폰을 본 모양. 해리랑. 배신이야. 그녀의 외침에 나는 울었다. 너도 혜진이 생각하며 멀어졌어. 싸움은 격렬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이 폭발했다. 숲으로 가서 끝내자.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초대가 아니었다. 이별의 신호. 나는 혼자 강원도로 갔다. 소백산 숲 나무 사이를 헤매며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약해? 밤에 캠프파이어 옆에서 나는 수아에게 전화했다. 돌아와. 사랑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안. 제주로 갈게. 가족 곁으로. 그 소식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서울로 돌아와 일기를 불태웠다.
우리 추억.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해리는 나랑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직 수아를 사랑해.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남산타워 자물쇠를 자르려 갔다. 하지만 자물쇠는 이미 사라졌다. 누가? 수아. 눈물이 흘렀다. 그때 수아의 메시지. 공원으로 와의 마지막으로. 올림픽 공원. 눈 쌓인 벤치. 수아가 서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민준 오빠가 강요했어. 가족 위해 제주로 가라고 반전. 민준은 수아를 속였고 혜진의 일도 과장. 나 바보였어. 너 잃을 뻔. 그녀가 울었다. 나는 안았다. 늦지 않았어. 하지만 반전은 더 컸다. 수아의 병, 제주에서 진단받은 암, 초기지만 치료 필요. 숲으로 가자. 마지막 여행으로 그녀의 말에 나는 아니, 함께 싸우자느라고 했다. 병원으로 갔다. 의사 말, 치료 성공률 높아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수아의 병은 우리 사랑을 시험했다. 서울 대형 병원, 암센터. 주사와 화학요법. 수아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창백해졌다. 예쁜 내가 싫어. 그녀가 농담했다. 나는 항상 예뻐해라고 했다. 우리는 병실에서 K-드라마를 봤다. 도깨비처럼 영원한 사랑. 할머니가 제주에서 올라오셨다. 자연의 힘으로 이겨 감귤 주스와 약초차. 가족도 변했다. 내 부모님 소식을 듣고 왔다. 수아 씨, 건강 챙겨. 엄마의 말, 우리 딸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 아빠의 눈물. 한국 가족의 변화는 느리지만 사랑 앞에선 가능했다. 지민이와 해리도 도왔다. 모임 친구들, 기부 모금. 레즈비언 커플 파이팅, 커뮤니티의 힘. 치료 중 우리는 작은 여행을 했다. 제주 숲할머니 집마당에서 피크닉. 여기서 낳자. 수아가 말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아이유의 숲. 너와 나, 영원히. 그녀의 손을 잡고. 하지만 고통은 컸다. 수아의 통증, 밤마다 울음. 지은아, 나 떠나면 안 돼. 함께. 나는 직장도 포기하고 그녀 곁에 머물렀다. 프리랜서로 버티며. 한국 의료 시스템, 비싼 비용. 하지만 보험과 도움으로 이겨냈다. 봄, 수아의 머리카락이 자랐다. 치료 끝. 의사 선언. 우리는 공원으로 갔다. 첫 만난 곳 우스프로 가자. 이제 진짜로 강원도 여행. 숲속 오두막. 밤하늘 별. 고마워, 지은아. 내 덕에 살았어. 키스. 깊고 감사한. 여름, 우리는 제주로 정착했다. 작은 카페 열었다. 숲의 속삭임. 감귤과 커피. 손님들은 우리 커플을 자연스럽게 봤다. 제주 마을, 조금씩 변했다. 민준도 사과했다. 미안해. 가족 압박에 혜진은 회복, 새로운 삶. 가을, 결혼식.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 아니지만 우리식. 할머니 집 한옥에서. 친구들, 가족 모여. 한복 차림, 서약. 영원히 함께. 눈물과 웃음. 겨울, 눈 내리는 숲. 우리는 손잡고 걸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사회 시선 여전, 건강 걱정. 하지만 사랑은 숲처럼 강하다. 뿌리 깊게.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공원에서 만난 그날, 최고의 날이었어. 그녀 미소. 숲으로 온 게 우리 운명.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었다. 바람 따라, 사랑 따라.